네. 거리두기 단계 2단계에서 1단계로 완화됐습니다. 반가운 일일 수도 있고 하지만 또 마냥 마음을 놓을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 연결해서 이 조치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1단계로 완화가 됐는데요. 2달 만이었습니다. 방역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이 완화 결정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추석 이후에 확진자 숫자가 늘지는 않았지만 사실 추석 바로 직전에 비해서도 사실 또 줄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지난주에 확진자 추이를 보게 되면요. 네. 그리고 아직도 이제 집단 발병의 양상들이 이제 계속되고 있어서 집단 발병이 많으면 100여 명까지 갔다가 줄면 50명 내외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아직까지 지역사회 내에 감염자가 꽤 있을 거라고 예상이 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1단계로 낮추는 부분들은 심정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네. 다만 이게 전반적으로 안정이 잘 됐기 때문에 낮춘 건 아니라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국민들께서 꼭 이제 기억을 해주시고 또한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방역 수칙들 잘 지키시는 것들은 계속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정됐기 때문에 이번에 완화 조치를 취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어제 이제 중대본이나 중수본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요. 예.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상황들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네. 또한 이제 특히 고위험 시설 지정돼 있는 그런 소상공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그 업장들이 계속해서 영업을 못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연거로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러니까 정부의 이제 방향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 게 네. 어떻든 일상적인 생활들을 영위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면서 그 내부에서의 그런 그 방역의 수칙들이라든지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한 활동들을 강화시키는 건 당연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고위험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방역을 철저히 해서 그런 확진자 숫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중위험 시설도 낮춰줄 수도 있게끔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또는 업장 스스로가 더 노력을 하게끔 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만들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규모 집단 감염은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새 계속 발생되는 데는 병원 말로 발생들이 계속되고 있고, 예. 또한 이제 장기 요양 시설이라든지 또 아주 고질적이지만 방문 판매라든지 이런 데서는 계속 발생을 하고 있어서 어떻든 간에 지금 지역사회 내에 확진이 될 만한 사람이 아직 꽤 있을 거라는 것들을 암시하는 결과들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취약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 활동들은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는 이러한 그 감염 환자 비율이 상당히 많이 지금 나타난다고 들었어요. 이건 어떻습니까? 예, 지금 줄었을 때가 한 19%, 20%, 많을 때는 25%까지 계속 오고 가고 있거든요. 네. 최근 들어 조금 떨어져서 이제 18%, 19% 이 정도까지 완화는 됐지만, 네. 근데 저희가 생각했었던 5% 미만, 관리 감독 수준을 5% 미만으로 보고 있었는데, 5% 미만을 달성했던 거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개편된 건 한 번도 사실 없었거든요. 네. 네, 그만큼이나 이제 지역사회 내에 계속해서 지금 숨은 감염자들이 계속 있다는 걸 얘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기본적인 개인적으로 이제 활동하실 때 사회적 거리두기 잘 지키라는 부분들을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단계가 완화됐다라고 발표가 나오니까 왠지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많이 느슨해진 거 아니야? 이제는 다녀도 되는 거 아니야? 만나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방역 단계 완화가 방역 자체를 완화시키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위생이라든지 이런 건 언제든 지키셔야 되는 부분들인데다가 네. 일단은 이제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마스크 쓸 수 없는 상황이면 언제든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여전히 동일한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들 방문 최소한 자제하셔야 될 거고 또한 실내에서 활동할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는 부분들 실외에서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마스크 착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언제든 지켜주셔야 되는 그런 방역의 기본 수칙입니다. 네.
8월 중순 이후로는 수도권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비수도권은 좀 안정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인지 이번에도 2단계 방역수칙 좀 필요한 조치를 수도권에는 유지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사실 어차피 수도권에서 그 완화를 했어도 2단계 수칙에 버금가는 거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수도권은 굳이 1단계로 낮출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이 사실 저는 들고요. 예. 굳이 어차피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금 상황을 유지를 잘 하지 않으면 환자 수 확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수도권 2단계로 하고 다른 지역을 1단계로 낮춰놓는 이런 방식이 더 오히려 메시지 전달에서는 명확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좀 더 정부에서 과하게 풀어준 측면이 있기는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수도권은 계속해서 뭐 적을 때는 서울만 해도 20, 30 많게는 뭐 5, 60명씩 환자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네. 정상 가동률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계속 지금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특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 만약에 또 이제 유행의 진원지가 돼버리면 전국 단위로 확산되는 데는 뭐 시간 얼마 안 걸려 전국 단위 확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들을 얼마나 잘 유지해 나가느냐가 상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앞으로 1, 2주 동안에 완화된 상황에서 확진자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도권 2단계 다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개인적인 노력들은 계속 기울이면서 또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학교도 지금까지는 3분의 1만 등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걸 3분의 2로 늘렸습니다. 또 학원들도 지금 오늘부터 다시 문을 열 수 있다고 되는데 교육부 조치에 대해서도 좀 의견 주세요. 일단 그 교육부는 그래도 일주일 정도는 이제 유예 기간을 뒀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번 주 한글날 연휴까지 겹쳤으니까 일주일 여유를 둔 거는 다행히 생각은 들고요. 그러니까 교육부가 전반적으로 학교들에서의 발병이 많지는 않았을 뿐더러 지금까지 잘 해온 측면들이 있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력적인 측면에 있어서 특히 저학년들 때 그런 등교나 이런 부분 훨씬 더 강화돼야 될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면에서는 일단은 이제 다행히 잘 방향은 잡은 것 같고요. 다만 계속해서 문제됐던 게 뭐냐면 3분의 1이 출석할 때에도 학생들의 관리를 위한 그런 인력적인 부분이 부족했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힘들어했고 보건교사나 담임선생님들이 많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출석 인원이 늘어나게 되고 출석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그런 그 업무로딩이 아주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서 지속 가능하게 학생들 등교 수업이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단계는 1단계로 이제 낮춰졌습니다. 하지만 또 방역 수칙은 잘 지켜야 되고 더군다나 지금 경제 활동을 좀 재개하게 됐습니다만 그럼에도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이나 이제 그 업장에서의 관리가 상당히 좀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이제 업장들이 스스로 자기 업장에 안전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마련할 수 있게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계속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도 있고 일단은 조금만 도와주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럼 방역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은 그런 특히 이제 고위험 시설 같은 경우는 그런 업장의 대표들이나 감염병 전문가 어떤 정부가 함께 모여서 워킹그룹 같은 거를 구성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안전하게 만들겠다. 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뭐 가능한 수준 정도를 제시가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세제 혜택을 준다든지 일부 지원금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 업장 내에서 안전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취약한 그런 아주 영세한 이제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마저도 지원해주지 않으면 힘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장기적으로 계속 안전한 상황들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계속해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해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업장 자체에서 의견을 내고 그것들이 합당하면 받아들여주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개편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1단계 조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 또 이것만큼은 꼭 신경 써달라는 당부 말씀 있으시면 좀 끝으로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아직
또 밀폐된 공간 안에 마스크 착용을 안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는 언제든 뭐 1단계도 2단계, 3단계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런 상황을 절대 만드시면 안 되고요. 또한 이제 식업장이나 고위험 시설 같은 경우에 장기간 머물게 되면 위험하니까 장기간 머물지 않도록 하고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는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재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서 말씀드렸습니다.